자, 선고유예입니다. 자, 의의를 보면 선고유예는요, 범정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됐을 때 면소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성질은 됐고요. 자, 요건을 보겠습니다. 자, 선고유예는 1년 이하짜리만 됩니다. 1년 이하짜리 징역이나 금고, 그 다음 자격 정지입니다. 그 다음 벌금 동그라미 쳐보시고 벌금형에 대해서 선고할 수 있습니다. 51조를 참작해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말은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런 말이죠. 형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서 배우는 집행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이 세 가지 모두는 전부 다 재량사항인 거예요. 요건이 구비됐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의 재량사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법관이죠. 선고유예할 수 있다. 자, 단합표 끊으시고 자격정지 밑줄 그으시고 X.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자는 예입니다. 자, 그 다음 병과할 때는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선고유예할 수 있고요. 자, 밑에 대상 가볼게요. 방금 조문에서 보았듯이 1년 이하짜리 징역 금고, 그 다음 자격정지, 벌금의 하나입니다. 1년이 넘는 경우 안 되겠죠. 당연히 상실 안 되겠고요. 자, 구류형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구류형 밑줄 그으시고 X. 구류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가 안 된다. 밑에 판례 나와 있죠. 판례에서 파란색으로 구류형 밑줄 그으시고 X.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됐고, 그 다음 여기 각주 안 했네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선고유예, 집행유예 전부 다 유죄 판결의 일종이죠. 자,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입니다.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형과 부가형을 포함한 처단형 전체를 말한다 했는데, 여기서 방금 조문에서 보았듯이 병과 동그라미 치시고 병과의 형일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선고유예를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하나 밑줄 그으시고 X. 하나형에 대해서 일부에 대한 선고유예는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서 배우는 집행유예랑 똑같아요. 자, 밑에 판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면서, 병과 동그라미 쳐볼게요. 병과를 하면서 그 징역형에 대해서 집행유예를 하고 벌금형에 대해서 선고유예할 수 있으면 정당하다. 맞죠? 자, 그 다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언제 판단합니까? 판결 선고시 때 이걸 판단합니다. 자, 중요한 판례 나왔네요. 이 판례 별표 쳐보시고. 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때는 무슨 말일까? 쭉 나와 있죠?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 줄 볼게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 빨간색으로 부인 동그라미 할 경우에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틀려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하면 틀리다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다 하더라도 51조를 봤을 때 51조에서 9가지가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9가지 중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유가 나머지 사정으로 보았을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얼마든지 선고유예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초범에 한정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뒤에서 배우겠지만 초범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수총각 수처녀에게만 선고유예를 할 수 있어요.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사람들 있죠. 그래서 다시 혼자 된 사람들, 속된 말로 돌싱남, 돌싱녀들, 그쵸? 그런 사람들은 선고유예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판례를 한번 가보시게 되면 판례 나와 있죠? 별표 쳐보세요.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 하는 것은 범죄 경력 자체를 말한다. 요거 빨간색 동그라미 치시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번 했잖아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잖아요. 그 혼인신고 자체가 경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경력에. 그러니까 범죄 경력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게 없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없을 때 한해서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혼인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경력 하나가 있기 때문에 선고유예에서 탈락됩니다. 그래서
결혼했다가 이혼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선고유예가 대상자가 되질 않아요.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은 미혼 남녀, 그쵸? 수총각, 수처녀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지 여부는 묻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가, 제가 전 시간에 집행유예 설명드렸죠. 약간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게 되면 전과자가 아닌 걸로 바뀐다 그랬죠. 그래서 다시 돌직남, 돌직녀로 다시 되돌아온다니까요. 그래도 한 번 결혼했다는 흔적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범죄 경력이 있기 때문에 선고유예에서 탈락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집행유예, 자, 집행유예 세모 칠게요. 집행유예를 무사히 경과한 사람은 한 번 결혼했다가 돌아온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고유예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각주를 가보시게 되면, 자, 여기 선고유예를 받았던 자에 대해서 다시 선고유예를 할 수 있을까? 선고유예는 선고를 당한 적이 없잖아요. 그쵸? 한 번도 전과자라는 꼬리표를 단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받았던 자에 대해서는 또다시 선고유예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쳐보시고 요거 밑줄 쫙 끄시고, 이것도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쭉 올라가시고요. 자, 앞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됩니다. 분명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그랬잖아요. 이때 이 자격정지 이상이란 말 속에는 당연히 금고 이상이 포함되겠죠. 그쵸? 이것도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잘 나와요. 자격정지 이상에는 금고 이상도 포함된다. 자, 됐죠? 그 다음, 자, 집행유예를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해서는 선고의 결격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사항에 따라서 그것이 실효됐대요.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을 했는데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것이 실효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범죄 경력 자체는 있었던 것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효 세모 쳐보시고 그것도 선고의 결격사유가 된다. 두 가지 꼭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 칠하세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실효 출제가 잘 됩니다. 됐고, 자, 그 다음 내려오시면 자, 보호관찰 볼게요. 자, 선고유예를 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해서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재량사항이죠. 한다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됐죠? 그래서 보호관찰을 붙일 수 있고 안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호관찰을 붙인다고 하면 그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렇게 하면 틀려요. 1년 이하 하면 틀려요. 이하가 아니라 딱 1년입니다. 그 다음 이 선고유예 같은 경우에는 보호관찰만 있어요. 보호관찰만 있지 사회봉사명령이라든지 수강명령은 없어요. 뒤에서 배우겠지만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대상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됐고, 자, 그 다음 효과 볼게요. 자,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했을 때는 빨간색 2년 동그라미 면소 간주한다. 이건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쵸? 그래서 숫자 잘 받으셔야 돼요. 1년짜리 색깔 칠하시고 2년짜리 색깔 칠하시고 됐어요? 선고유예 기간은 2년인데 그 중에 만약에 보호관찰을 부과한다면 그 중에 절반을 뭐 한다? 보호관찰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재량이다. 언제나 2년이다. 그쵸? 선고유예도 유죄 판결의 일종이기 때문에 뭐요? 범죄 사실과 선고할 형을 정해서 선고를 해야만 됩니다. 미결구금이었을 때는 그 기간도 반드시 선고형에 산입을 해두어야만 된다는 거 2번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선고에도 유죄 판결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선고유예 판결 내에서도 그 이유에서는 선고형의 종류와 양을 선고형을 정해놔야 됩니다. 정해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걸 정해놓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벌금형일 때에는 벌금 액수뿐만 아니라 벌금을 내지 아니할 때 환영유치조건까지 해두어야 한다는 것까지 전부 다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똑같죠. 선고유예 판결을 할 경우에는 선고형의 종류와 양, 즉 선고형을 정해놔야 한다. 정자 동그라미 쳐보시고 만약에 이걸 정해놓지 않잖아요.
정해놓지 않고 했을 때에는 이것은 위법이다. 이렇게 봤죠. 됐죠? 그 액을 정해놓지 아니하였을 때 위법이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할게요. 검은색으로 이렇게 밑줄 걷을게. 자, 효과 말씀드렸고, 자, 실효입니다. 자, 조문 보시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밑줄 그시고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밑줄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었을 때는 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가로 열고 필요적. 자, 이 항을 보면 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여기는 임의적. 그래서 필요적인지 임의적인지 숙지해 두셔야 되고요. 또 하나 볼 것이 자격정지입니다. 집행유예를 가보면 집행유예도 시효가 있는데 거기는 금고 이상이죠. 보통은 시효면 거의 웬만하면 금고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자격정지 선고유예만큼은 자격정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선고유예 자체가 초범의 경우에 아주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 적용되다 보니 그 시효도 그 요건이 자격정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금고 이상 하면 틀려요. 금고 이상이 아니라 자격정지라는 것 일단 알아두시고, 그리고 1항은 한다, 2항은 할 수 있답니다. 2항 갑니다.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웠을 때는 이 플러스입니다. 오화가 아니고요. 곧자로 되어 있잖아요. and입니다. 그걸 위반하거나 하면 틀려요. 하고입니다. 자, 검은색으로 하고 동그라미. 위반하거나가 아니라 위반하고 and 정도가 무거우면 유예한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조문 정리를 꼭 좀 해두시고요. 자, 밑에 판례 갑니다. 방금 61조이랑 읽었죠. 여기서 요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었을 때 이 의미는 형의 선고 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전과가 발견되었을 때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 펜으로 후자에다 동그라미 찍게요. 후에 발견되었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 자, 파란 펜으로 그 전에 세모 칩니다. 그때 발견됐을 때는 자, 이것이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고, 여기서 판결 확정 전에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검사가 명확하게 그 결격 사유를 안 경우 밑줄, 그리고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 밑줄. 부주의는 과실이죠. 안 경우는 고의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고의 과실을 모두 포함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후자를 색깔 칠할게요. 후를 얘기하는 거지 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두고, 요 판결 요지는요, 저 집행유예 가면 똑같은 게 있습니다. 집행유예도 이런 논리가 똑같아요. 자, 그 밑에 판례. 자, 선고유예 실효 결정에 대한 상소심 진행 중에 유예기간이 2년이 경과했을 때 과연 선고유예를 실효 결정할 수 있을까? 소극이란 말은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2년이 경과하면 면소 간주가 되고요. 따라서 그 효과로서 유예기간이 경과했을 때, 자, 기간 경과 세모 쳐볼게요. 기간이 경과하면 그 기간이 몇 년이죠? 선고유예 기간이 2년이죠. 2년. 즉 선고유예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경과하면 면소가 간주됩니다. 따라서 면소 간주되었다고 했을 때 그 신뢰시킬 만한 그 선고유예 판결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따라서 선고유예 실효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실효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논리는, 자, 끊을게요. 이러한 논리는 상소심 진행 중에도 그 유예기간, 즉 2년이 그대로 경과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란 말은 역시 실효결정, 선고유예 실효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를 색깔 칠하고 색깔 칠하면 돼요. 자, 그 밑에도 비슷한 판례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2년이 경과했죠? 선고의 기간이 2년이 무사히 경과하면 역시 실효 결정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밑에 보면 상소심 절차 진행 중에 그 기간이 무사히 경과했죠? 경과했다면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를 색깔 칠할게요. 됐습니다.